자, 질문 나온 7번 문제. 상대성 이론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철수가 탄 우주선이 민수가 탄 우주선 0위에 대해, 우주선과 민수가 탄 우주선이 0위에 대해, 0위에 대해라는 소리가 누가 관찰했다는 거야? 0위가 관찰했다는 거야.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관찰자 중심이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관찰자 중심을 생각해야 돼. 0위가 보았을 때 0.8시고 0.6시로 움직인다고 그림에서 써 있어. 0위가 측정한 PQ의 길이는 각각 L1, L2이고 철수가 측정한 P의 길이와 민수가 측정한 Q의 길이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0위가 측정한 PQ의 길이는 이렇게 됐는데 0위가 보았을 때 PQ가 어떻게 돼 있어? 움직이고 있어? 안 움직이고 있어를 판단해야 돼. 움직여? 안 움직여? 진석이 얘기해. 안 움직여? 맞아. 안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무슨 길이라고 해? 정지 상태로 측정한 길이는 고유 길이라고 하고 고유 길이는 수축되기 전 길이야. 무조건 제일 길어야 돼. 알겠어요? 근데 얘랑 뭐 길이가 정지 상태의 길이를 바라본 거야. 정지 상태의 길이를 바라봤는데 수축되기 전 길이를 바라봤는데 얼마인지 몰라. 또 하나 철수가 측정한 P의 길이와 철수가 측정한 P의 길이는 철수가 보았을 때 P는 왼쪽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0.6C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P의 길이는 그냥 길이야? 수축돼서 보이는 길이야? 수축돼서 보이는 길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철수가 측정한 P의 길이는 수축돼서 보이는 길이야. 민수가 측정한 Q의 길이도 0.8C로 움직여. 민수가 측정한 Q의 길이도 어떻게 돼서 보여요? 수축돼서 보이는 길이야. 둘 다 수축돼서 보이는데, 그런데 누가 더 빨리 움직여? 누가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니? 민수가 더 빨리 움직이죠. 그럼 민수가 보았을 땐 얘는 0.8C로 움직이는 거고 철수가 보았을 때 얘는 0.6C로 움직이는 거잖아. 속력이 빠를수록 길이 수축 비율이 크다. 이거 질문한 친구들은 그걸 써놓으세요. 이것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커. 속력이 빠를수록 무슨 수축 비율이 크다고? 길이 수축이 잘 일어난다. 알겠어요? 길이 수축 비율이 크다. 길이 수축이 잘 일어난다. 그러면 수축돼서 보이는 길이가 같대. 얘가 얘를 바라봤을 때 수축된 길이하고 얘가 얘를 봤을 때 수축된 길이가 어떻게 된대? 같대. 같대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이거 값은 정확하지 않아도 돼. 둘 다 6으로 보여. 둘 다. 얘가 봤을 때 몇으로 보이고 6으로 보이고 얘가 봤을 때도 몇으로 보여? 6으로 보여. 그런데 얘는 민수가 보았을 때 수축돼서 보이는 게 6이면 0이가 보았을 때는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수축되기 전 길이니까 한 10 정도로 보이면 좋겠죠. 수축이 좀 많이 일어났고. 자, 0이가 보았을 때 얘는 수축이 어떻게 됐어? 조금 다시. 얘가 수축이 0.6배니까 0.8배에서 6이니까 0.8배 하기 전에는 4분의 5배. 다시 몇 분의 5배? 4분의 5배 해주시면 돼요. 4분의 5배 해주면 5 곱하기 6. 그럼 30을 4로 나눠주면 15 나눠주니까 얼마로 보이는 거야? 7점 몇 자리를 보이는 거야? 7점 몇 자리? 5.5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수축되기 전 길이가 얼마라고? 7.5인데 수축돼서 몇으로 보이는 거야? 6으로 보이는 거고 수축되기 전 길이가 10인데 얘는 수축돼서 몇으로 보이는 거야? 6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요. 이걸 정확하게 푸는 거야? 개념으로 그냥 푸는 거야? 개념으로 푸는 거라서 숫자를 집어넣을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돼. 알겠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0이가 보았을 때 0이가 보았을 때 두 길이는 똑같다는 표현이 없어요. L은 L2이고 똑같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수축되기 전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봤을 때 수축된 길이하고 얘가 봤을 때 수축된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같아. 수축된 길이는 둘 다 6으로 됐다고 쳐봐. 수축된 길이가 둘 다 몇으로 보인다고? 얘가 보았을 때 6, 얘가 보았을 때 6. 그런데 얘가 보았을 때 수축되기 전 길이니까 10, 얘가 보았을 때 수축되기 전 길이니까 그냥 8. 이 정도로 보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굳이 숫자를 일일이 맞출 필요는 없어. 알겠어요?
수축이 누가 더 많이 일어나서 보인다는 거야? 민수가 보았을 때 10자리가 6 정도로 40%가 수축돼서 보이는 거고 얘는 일부가 수축돼서 보인다는 것만 판단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흰색으로 쓴 이 글씨, 이 숫자들이 뭐가 되는 거야? L1하고 L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L1이고 얘가 L2니까 L1이 더 작아야 되겠네. 맞네? 그쵸? 그 다음에 철수가 측정할 때 P와 Q의 길이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수가 측정한 얘의 길이는 6으로 보이는데 철수가 측정한 이 길이는 수축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운동 방향의 수직은 수축된다, 수축되지 않는다?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는 수축되지 않는 거야. 그럼 몇으로 보여야 돼? 10으로 보여야 되지. 그럼 누가 더 길어 보여야 돼? Q가 더 길어 보여야 됩니다. Q가 더 길어 보여야 됩니다. 다시 운동 방향의 수직인 길이는 수축돼서 보인다고 수축되지 않는다고? 수축되지 않기 때문에 고유 길이 그대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영희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이 민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한다라고 되는데 빠를수록 느리게 천천히. 영희가 보았을 때 누가 더 빨라? 민수가 더 빠르지. 민수가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 철수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건 틀렸습니다. 민수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요. 빠를수록 느리게 갑니다. 여기서 뭘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길이 유추, 다시 무슨 유추? 길이 유추. 헷갈리면 뭘 집어넣어라? 숫자 집어넣고 대략적인 판단만 해라. 그 판단이 안 되는 친구들은 스스로 넣어봐야 돼. 내가 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되냐고. 해보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그쵸? 해보고 안 되면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했고 8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광원 PQ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 C가 보았을 때, C가 보았을 때 얘는 Q로부터 이렇게 가고 있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대. 근데 광원에 가까워지고 있고 광원에 멀어지고 있대. 중속도 운동을 하고 있었고 지나고 있는 모습이다. C가 측정을 할 때, 그냥 C가 보았을 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이고 광원과 P 사이의 거리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응? 이 길이는 어떤 한 우주 공간의 한 위치로부터 한 위치까지야. 알겠나요? 안 움직여. 관측자 C가 보았을 때는 광원과 P 사이 거리 안 움직여. 그거 중요해. 움직이는 길이는 뭐 돼서 보이니까? 수축돼서 보이니까 안 움직인 길이라는 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L이래. 다시 관측자 C가 보았을 때 얘는 L로 보여. 수축되지 않은 걸로 보이고 L로 보여요.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0.8L이래. 0.8L로 보여요. 수축되지 않은 상태 고유 길이가 0.8L이고 L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2에는 관측자 A, B가 타고 있었다. A가 측정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 A가 측정한 관측자 여기 있네. A가 측정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 어떻게 돼서 보여야 돼요? 움직이는 방향이 나란한 길이는 어떻게 돼서 보인다고? 수축돼서 보여야 됩니다. 알겠어요? 수축돼서 보여야 돼. 그 다음에 B가 측정한 광원과 Q 사이 거리. B가 측정한 광원과 Q 사이 거리도 진행 방향과 나란한 거리죠. 수축돼서 보여야 돼. 그럼 둘 다 어떻게 돼서 보이는데? 0.6L. 그냥 잡어 그냥 대충 0.5L이어도 되고 둘 다 몇 L로 보인다고? 얘가 보았을 때 0.6L, 얘가 보았을 때도 얼마가 된다고? 0. 몇 L 된다고? 6L로 보인단 말이야. 그럼 수축 비율은 누가 더 컸어? A가 보았을 때가 수축 비율이 더 컸지. 그 얘기는 뭐 하는 거야? 더 빠르다는 걸 뜻하는 거야. 알겠나요? 수축 비율이 클수록 더 빠르다. 누가 더 빠르다? A가 우주선 1이 B보다 우주선 2보다 더 어떻다는 얘기야? 더 빠르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광원에서 나온 빛의 속력은 같이 어떤 관찰자가 보아도 그 다음에 A가 측정할 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A가 보았을 때 A 여기 있네.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보다 당연히 어떻게 돼서 보여야 돼? 수축됐으니까 짧아 보여야지. C가 측정을 할 때 C가 보았을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간다? 빠를수록 더 느리게 간다 그랬었지. 누가 더 빨라? A가 더 빨라. A가 더 느리게 갑니다. 더 느리게 간다. 맞습니다. 해서 답은 5번이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면 이거는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돼. 알겠나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끝나면 안 되는 문제야. 왜? 졸라 쉬운 문제거든. 다시 어떤 문제라고? 졸라 쉬운 문제야. 푸는데 몇 분도 안 걸려야 돼? 1분 30초 이내에.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졸라 쉽게 느껴질 때까지 생각의 트레이닝을 하고 안 되면 선생님하고 토론하고 그걸 왜 빨리 안 되는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나요? 되게 간단한 조건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1분 30초 만에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니들이 이거 문장이 너무 길어서 헷갈릴까봐 풀어보라고 했던 거고, 문제 안 읽어봤던 친구들 빨리 읽어봐. 분명히 숙제도 안 하고 문제도 안 읽어봤던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읽어보세요. 선생님 실험 너무 많아서 말이 너무 길어서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니들은 문장 해석 능력을 기르세요. 알겠나요? 문장 해석 능력을 기르시고, 대학 가면 이거보다 전공서적 봐봐. 막 글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것도 영어로. 이 정도 해석하는데도 오래 걸릴 수는 있지. 처음에 해석할 때는. 근데 문해력을 기르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 뭘 기르셔야 된다고? 문장 해석 능력을 기르셔야 돼. 자, 항상 상대성 이론은 누가 관찰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된다 그랬었죠. 누가 관측했어? 철수는 은는이가, 누구누구에 대해, 철수에 대해, 은는이가, 이 부분이 관찰자야. 알겠어요? 그러면, 자, 철수가 보았을 때란 뜻이야. 철수가 보았을 때 쭉 움직이고 있어. 근데 A, B가 움직여? 거울에서 반사하는 빛이 움직여? 거울에서 반사하는 빛이 움직이지 A, B가 움직이는 길이가 아니야. 그러면 이 경우 철수가 본 AB의 거리는 다시 철수가 본 AB의 거리는 무슨 길이라고 해? 수축되지 않은 무슨 길이어야 돼? 고유 길이라고 해. 알겠나요? 철수가 본 AB 길이는 수축되지 않은 길이를 무슨 길이라고? 정지 상태를 이 길이를 무슨 길이라고 해요? 고유 길이라고 합니다. AB 길이는 고유 길이야. 알겠어요? 수축되지 않은 길이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 사이를 누가 왕복해? 철수가 왕복해. 이 길이 AB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나타낼 수 있어 없어? 누가 왕복했기 때문에? 빛이 왕복했기 때문에 빛이 속력 얼마야? C 곱하기 왕복 시간의 절반이지. 길이를 측정할 왕복 시간의 절반이니까 2분의 얼마가 돼야 돼? T 뭐가 돼야 돼요? 1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뒤로 가지 말고 여기나 여기 앉아.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분의 CT1은 무슨 길이야? 수축되지 않은 고유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판단에 확신이 들어야 돼. 알겠어요? 이 등식에 뭐가 돼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 적어놓고 이게 등식이 이 부분이 됐는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시험 때 고민하면 절대로 안 돼. 알겠어요? 미리 고민하셔야 돼요. 이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희가 측정했을 때는 두 번째, 영희가 본 AB 길이는 AB가 그냥 정지해 있어? 0.7C로 움직이고 있어? 0.7C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영희가 본 AB 거리는 고유 길이가 아니라 무슨 길이야? 움직이고 있으니까 무슨 길이야? 움직이는 방향과 나란하게 움직이면 수축됩니다. 다시 무슨 된 길이야? 수축된 길이고, 수축된 길이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 영희 자기 자신이 가만히 있는데 얘가 AB가 수축된 상태로 여기 A가 통과하고 그 다음 누가 통과하는 거야? B가 통과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있지. 0. 몇 C로 움직여? 7C로 움직이고 그때 영희가 측정한 시간은 얼마가 된대? T 뭐가 돼야 된대? 2. A가 통과한 이후 B가 통과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뭐래요? T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등식을 만드는 능력이 중요해. 되게 어려운 거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등식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AB가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 민수, AB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 민수는 일정한 속도로 0.3C로 날아가는 우주선 A를 지나는 시각 TA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위치를 스쳐 지나갈 때, 자기 위에 A가 있었고, 자기 위를 스쳐 지나갈 때, 시각, 얘가 10초인 순간이래. 그럼 여기는 11초인 순간이래. 이건 시각이지.
그쵸? 시각을 측정을 하고 A, B의 정지에 있는 관측자 미니는 자기 위에 있는 B를 스쳐 지나가는 시각을 측정하여 TB-TA를 했는데 이때 A와 B 사이 거리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민수나 민이는 똑같은 관찰자 입장이야. 왜? 상대적으로 뭐 하고 있어? 정지에 있는 관찰자는 나랑 똑같은 관찰을 하게 돼 있어. 모든 상황에서. 알겠어요? 다시 얘가 보았을 때 얘가 정지해 있고 얘가 보았을 때 얘가 정지해 있어. 그럼 모든 해석은 둘이 똑같이 해석을 하는 거야. 얘네 둘은 같은 사람이야. 한 관찰자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민수민희를 또 동시에 해서 민수민희가 본 A, B 사이의 거리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안 움직이면 무슨 길이야? 무슨 길이라고? 고유길이에요. 그리고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겠니? 0.7C로 움직이고 0.3C로 움직이고 곱하기 TB-TA를 나타낸 T3라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요렇게 표현하고 요렇게 표현하고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요 고유길이고 수축된 길이 고유길이라는 건 알아 애들이. 근데 이렇게 등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요렇게 등식을 세울 수 있었을 때 비로소 나는 이렇게 등식을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알겠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 이 등식을 세우는 게. 자, 그러면 어차피 AB 길이니까, 어차피 무슨 길이니까? AB 길이지만, 고유길이는 똑같은 상황이라서, 얘랑 얘는 어떻게 된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 돼?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얘랑 얘랑 뭐 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는 어떻게 된 길이라서? 수축된 길이라서, 얘네 둘보다는 어떻다는 거야? 짧다는 거야. 그럼 답을 골라봐, 이제. 여부를 많이 해놓기에 망정이지, 진짜. 대박스. 문제 두 번 풀라고 안 갖고 온 거지? 응? 문제 두 번 풀라고. 그치? 응. 자, 답이 나왔나요? 진석이 지금 받았는데 답이 벌써 나왔을까? 저거 써야 되는데. 예준이 답 나왔어? 몇 번 나왔어? 네, 5번 나와요. 알겠어요? 해석이 똑바르면 답이 나와요. 알겠나요? 근데 중요한 건 해석에 대한 확신은 못 가지면 시험 때 헷갈려. 알겠어요? 시험 때 헷갈리지 않게 어떻게 공부해? 내 판단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라. 알겠어요? 내 판단에 확신이 없으면 선생님하고 자꾸 뭐 해봐야 된다고 토론하듯이 계속 얘기를 해봐야 돼. 알겠어요? 일찍 오든 남든 해서 그걸 꼭 믿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질문은 이제 30번 남았나요? 30번으로 가볼게요. 자, 어디에서 볼 때? 우주 정거장에서 볼 때. 내가 우주 정거장이 있었는데 얘는 다가오고 있었고 0.5C로 다가오고 있었고 얘는 0.7C로 어떻게 하고 있대? 멀어지고 있대. 그러면 우주 정거장에서 P까지, 우주정에서부터 Q까지, P까지, Q까지는 움직여 안 움직여? 여기서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얘가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여기 다리라는 별이 하나 있었어. P라는 별이 하나 있었는데 P별을 통과하는 우주선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주선이 통과를 하는 거지 P가 통과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P가 움직인다고 판단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 한글적으로 언어로 문해력이 완전 젬병이야. 알겠나요? 다시 한번 이때 통과하고 움직이는 건 누구이지? 우주선이지. P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는 판단을 하셔야죠. 알겠어요? 누가 보았을 때? 우주 정거장에서 보았을 때. 안 움직여. 자, PQ는 우주 정거장에서 보았을 때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PQ로부터 광원까지의 거리는 안 움직여.
근데 우주선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 무슨 수축돼서 보여? 길이 수축돼서 보여. 알겠어요? 그 판단을 하는 게 좀 중요하고 문제를 읽어볼게. 자, 정지는 PQ를 지나고 있다. BC가 각각 PQ를 지나는 순간, 얘는 P를 지났고 얘는 Q를 지나고 있는 순간 A의 광원에서 B와 C를 향해 B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 B 신호를 보내면 빛의 속력 똑같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다가오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쑥 가는 동안 어떻게 돼? 멀어지고 있죠? 그쵸? B에서 측정을 할 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광원과 P 사이 거리 이번에 관찰자가 바뀌었어. 다시 아까 전에 어디서 관찰했을 때? 우주정거장에서 볼 때였는데 이제 관찰자가 어디로 보았어? B에서 볼 때. 다시 B에서 측정할 때라는 건 B에서 볼 때야. 알겠나요? 자, 이제 관찰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서 보여? 수축돼서 보여. 다시 뭐 돼서 보여? 수축돼서 보인다는 말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 헷갈리니까 문제 풀다가. 알겠어요?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B에서 볼 때는 수축됐었고, 자, C에서 측정을 할 때, C에서 측정할 때 광원과 P 사이 거리하고 어떻게 되는데? 같대요. 그러면 얘가 볼 때도 얘가 수축됐고, 얘가 볼 때도 얘가 뭐 됐어? 뭐 됐어? 뭐 됐다고요? 수축됐단 말이야. C에서 측정할 때 광원과 Q 사이 거리도 뭐 됐어? 수축돼서 보여. 그런데 어떻게 된대? 같대. 수축돼서 같대? 그럼 누가 더 수축을 많이 했는데? 누가 볼 때가 수축을 더 많이 해? C에서 볼 때가 수축을 더 많이 해. 왜? 빨리 움직이면 수축이 어떻게 된다고? 더 많이 일어나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뭐 50% 수축했다고 가정해.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돼. 알겠나요? 그냥 얘는 몇 광년으로 보이는 거야? 0. 몇 광년으로 보이는 거야? 5광년으로 보였다고 가정을 해. 왜 정확한 값을 물어봐? 그냥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도 몇 광년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0. 몇 광년으로 보인다는 거야? 5광년으로 보여야 돼. 그런데 얘는 0.5광년 수축됐지만 얘는 수축 비율이 더 어떻게 되는? 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광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광원에서 볼 때는 얘가 1광년이었지만 얘는 한 1.2광년 정도로 어떻게 돼야 돼? 더 길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 어렵나요? 말이 너무 많아서 어렵나요?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 문제를 덜 풀어서 그래. 졸라 많이 풀어봐. 이런 문제는 쉬워. 알겠나요? 사실 시간 팽창하고 길이 수축에서 틀리는 건 바보야. 진짜로 니들 선생님이 옛날에 공부 못했던 애들을 막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틀리기도 하더라, 이렇게 틀리기도 하더라. 그런 애들조차도 다 맞았어. 알겠나요? 상대성 이론 시간 팽창 길이 수축을 틀리는 부분은 아니야. 그냥 판단만 하면 되는 거라서. 다시 한번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비교해보면 누가 더 길었다고? 1번이 길었어? 2번이 더 길었어? 광원에서 여기 우주 정거장에서 볼 때는 누가 더 길었어? 2번이 더 길었는데 수축을 누가 더 많이 했다고? 2번이 더 많이 해서 얘가 보니 A 길이하고 얘가 보니 A 길이가 어떻게 돼서 보인대? 같아 보인대. 뭐 그런 정도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광원에서 바라본 얘를 몇 정도 약속했다고? 1광년이 아니라 몇 광년 정도 약속해놓고 1.2광년 정도를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것만 눈에 보이시면 된다고 문제 읽으면서. 뭐 특별하게 더 쓸 필요는 없고. 얘도 무슨 된 길이야? 수축돼서 보이는 거야. 얘도 수축, C가 볼 때도 수축. 자, 그럼 보기부터 봅시다. 그러면 빛의 속력은 크다야, 똑같다야? 항상 똑같이 빛의 속력은 누가 관측해도 항상 똑같죠. A에서 측정할 때 A에서 측정을 할 때 B가 P에서 광원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2년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속시 다시 뭐? 거속시 갈 거야. 다시 뭐 갈 거예요? 거속시. 거속시는 그냥 쓴다고 했어? 자기 자신이 관측한 걸로 기준으로 쓴다고 그랬어? 자기 자신이 관측한 기준으로 거속시 쓰는 거야. 다른 사람이 관측한 거속시를 쓰면 안 돼. 알겠나요? 그러면 거속시인데 거리가 몇으로 보인다고 했어? 1광년은 1시년으로 보라고 그랬었죠. 맞아요? 속력은 몇으로 움직여? 누가 움직인대? 빛이 움직인대? 아니면 B가 움직인대? B가 움직인대? 그럼 B 속력을 대입해야 하는 거야. 빛이 속력을 대입한 게 아니라 0. 몇 시? 5시 곱하기 뭐가 돼야 돼? 시간이 되겠죠. 거속시. 그럼 몇 년 걸려야 돼? CC 없어졌으니까. 2년 걸리는구나. 2년보다 크다야? 그냥 딱 2년이야? 딱 2년인 거야.
딱 2년인 거야. 다시 A에서 측정하는 건 안 움직인 상태에서 그 길이를 0.5C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2년 2다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B에서 보면 얘가 무슨 수축돼서? 길이 수축돼서 2년보다 더 짧아. 알겠나요? 2년보다 짧겠지만 자, A에서 측정을 할 때, 다시 A에서 측정할 때 광원에서 Q 사이의 거리는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를 A에서 측정을 해? A에서 측정해.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1광년보다 어떻다고? 아까 전에 몇 광년 정도 세팅하고 들어갔어요? 1점 몇 광년? 2광년. 그래서 얘는 답은 몇 번분이 없어요? D급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얘도 문제를 똑바로 해석하면 얘도 한 1분 30초까지. 알겠나요? 근데 실수하지 않도록 잘 판단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문은 일단 다 받아보았는데 31번 넘기지 마시고 31번을 풀어줄게. 29번도 좀 풀어줄 거고. 자, 31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행성을 향해 가고 있었어. B가 측정을 할 때 행성까지 거리는 몇 광년이래? 7광년. 그럼 B 입장에서 거속시를 써보자. B 입장에서 뭘 써보자고? 거속시를 써보자. 그럼 B 입장에서 거속시를 쓰면 몇 년 걸려? 가는데? 10년 걸려. 왜? 거리는 몇 시년? 7시년이 되고 속력은 몇 시로 움직이니까? 0. 몇 시로 움직이니까? 7시로 움직이니까 곱하기 시간은 얼마가 돼야 돼? 10년이 걸린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 누가 보았을 때? B가 보았을 때 A의 우주선이 행성에 도착할 때까지, 등속운동으로 행성에 도착할 때까지 몇 년 걸려? 10년이 걸려. 누가 관측했을 때가 중요해? B가 관측했을 때야. 자, 그래요. 몇 년마다 B 신호를 보낸다? 1년마다 또 B 신호를 보내. 누가? 관찰자 B가. 관찰자 누가? B가. 얘가 땅 출발했어. 그러면 1년 후에 B 신호 보내. 또 1년 후에 B 신호 보내. 또 1년 후에 B 신호 보내. 그럼 잘 들어. A가 B 신호를 수신해가는 시간 간격은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안 가르쳐 준 내용이야. 그래서 이걸 푼 거야. 알겠나요? 자, 만약에 봐봐. A라는 친구가 B한테, 정지해 있는 B한테 몇 년마다 B 신호를 보낼 거야? 1년마다 B 신호를 보낼 거야. 빵! 도착했을 때가 0년이라고 하자. 그 다음 빛이 도착하는 건 다음 몇 년이야? 1년. 그러면 얘가 보내는 건 1년인데 수신하는 간격도 몇 년이야? 1년이지. 그런데 자, 얘가 움직이면서, 얘가 뭐 하면서 B가? 움직이면서 딱 도착하면서 B 신호를 받았을 때가 딱 1년이야. 1년이야. 그 다음 B 신호가 얘 몇 년 만에 보내? 1년 후에 보내겠지. 그럼 1년 후에 얘는 여기에 도달했지만 1년 동안 얘는 가만히 있었어? 움직여? 움직여. 그러다 보면 멀어지면 빛을 B가 검출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년보다 더 어떻게 돼? 더 길어져. 결론값을 외울 거야. 다시. 정지해 있는 물체로부터 멀어지는 우주선. 정지해 있는 광원으로부터 정지해 있는 광원으로부터 멀어진 우주선. 이거 외울 거라고 했다. 이거는 이유도 별로 필요 없어. 광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우주선. 광원으로부터 (1년마다) 뭘 보내고 있다고? 무슨 신호 보냈을 때? B 신호 보냈을 때 수신 간격은 1년보다 우주선에서의 수신 간격은 1년보다 더 어떻게 된다고? 더 길다. 1년보다 더 어떻다고? 길다. 외우세요. 정지해 있는 광원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우주선은 그럼 어떻게 될까? 수신 간격은 1년보다 더 어떻다? 더 짧다가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수신 간격 1년보다 어떻다고? 더 짧다.
신호 수신 간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외우세요. 그럼 정지해 있는데 멀어지는 수선이 아니라 정지해 있는 수선. 1년마다 보냈으면 1년마다 받는 거야. 알겠어요? 요거 구분해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31번 풀었습니다. 자, A가 측정을 할 때 지구에서 행성까지 거리는 7광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측정하면 어떻게 돼? 무슨 수축대에서 보여야 돼? 길이 수축대에서 보여야 돼. 7광년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B가 측정할 때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상대방의 시간이 항상 어떻게 가? 느리게 가. 그럼 누가 느리게 가야 돼? B가 측정했으니까 누가 느리게 가야 돼? A가 느리게 가야 돼. 그래서 A의 시간은 B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아요. 자, 29번 미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다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미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미온 하면서 끝나지 않았냐, 이반은? 미온에 대해서 안 했나요? 자, 미온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특수 상대성 이론의 증거 중에서 딱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야. 다시 미온은 뭐라고? 특수 상대성 이론의 증거 중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증거 중에 하나야. 자, 미온은 얘들아, 미온은 입자 체계에서 굉장히 물질을 쪼개다 보면 굉장히 작은 입자로 나눠지잖아. 응? 입자는 크게 두 가지 입자가 있는데 이건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거 지울 거야. 기본 입자하고 무슨 입자로 나눠지냐면 매개 입자로 나눠지고 기본 입자는 쿼크하고 경입자로 나눠지는데 경입자가 총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입자 중에 하나야. 전뮤타, 전자미온 타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미온이라는 녀석이 있고 전자중성미자, 미온중성미자, 타우중성미자인데 이때 전자만큼 크기가 작은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뭐만큼? 전자만큼 크기가 작고 잘 관찰되기 힘든 녀석이야. 알겠나요? 이 미온이라는 녀석은 핵 반응 시에 관찰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무슨 시에? 핵 반응 시에 관찰되는 경우가 많아. 미온이라는 녀석은. 그래서 핵 실험에서 관찰되는 경우가 많거든. 핵 반응에서 출현했다가 소멸합니다. 뭘로 소멸해요? 이게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지거든. 쌍생성됐다고 하고 얘는 쌍소멸돼가지고 소멸됐다고 하는데 쌍소멸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잠깐 나타났다가 소멸돼요. 어떤 녀석은 10의 -6승초, 어떤 것은 10의 -4승초 정도, 그 정도 살아있다가 잠깐 나타났다가 쌍소멸에 의해서 소멸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의 -6승에서 뭐 10의 -4제곱 정도 초만큼 초 정도가 살아있다가 사라져버린대. 얘를 고유수명이라고 합니다. 출현해서 소멸할 때까지 몇 초 걸린다고? 요 정도 걸려요. 얘를 무슨 수명이라고 한다고? 고유수명이라고 해요. 고유수명이라고 하는데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 그런데 사람들이 과학기술력이 막 좋아지니까 핵 반응 실험에서만 미온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대기권 초입 부분에서도 미온이 관찰된대. 다시 어디에서도? 과학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대기권은 약 몇 킬로미터까지를 대기권으로 보니 약 1000km까지를 지표면으로부터 몇 킬로미터까지를 1000km 정도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대기권으로 보는데 이 미온이 어디에서 관측된다고? 대기권 최상층부에서만 관찰이 된대요. 대기권 어디에서만? 최고 상층부에서만 관찰이 되는데 이 녀석이 자 최고 속도가 0.99c 정도로 움직인대. 다시 최고 속도가 얼마로 움직일 수 있대? 미온이라는 녀석이. 여기서 관측된 미온들은 0.99c, 거의 c. 그러면 c가 몇이었어? 3 곱하기 10의 몇 제곱? 8제곱 미터 퍼 세크고 3 곱하기 10의 몇 제곱? 5제곱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했었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속력은 3 곱하기 10의 5제곱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여. 그런데 여기 끼케야 50km, 100km 이 정도에서 안쪽에서 발생을 하거든. 1000km 중에서도 아주 상층부에서 발생을 해. 그럼 얘가 최고 속도 0.99c로 막 움직이잖아. 미온이라는 녀석이. 막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0.99C를 그냥 C로 봐도 상관없지. 별로 차이 안 나니까, 최고 속도가. 그러면 3 곱하기 몇이야? 10의 몇 제곱? 5제곱 킬로미터 퍼 세크 이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수명, 제일 오래 살아봤자 몇 초 정도 살아남는다고? 10의 마이너스 몇 초 정도 살아남는다고? 5제곱초, 아니 4제곱초 정도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버리면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4제곱초를 세크를 곱해버리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이동거리,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이동거리, 소멸할 때까지 최대 이동거리는 그럼 몇 킬로미터 정도 돼? 30km 정도밖에 안 돼. 최대 이동 가능한 거리가 몇 킬로미터밖에 안 된다고? 30km밖에 안 돼야 정상이야. 그러면 지표면에 도달할 수가 없지. 그쵸? 최대 이동 가능 거리가, 최대 이동 가능 거리가 30km밖에 안 돼서 지표면에 도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지표면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세요. 두 가지 입장에서 서술형으로 나와. 프린트 아마 있나? 미온에 대해서 프린트 있니? 미온 얘기 없어요? 없어요? 왜 안 집어넣지? 미쳤나봐. 자, 왜 관측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표면 관찰자 입장에서 다시 미온은 원래대로라면 지표면에 도달할 수가 없어야 돼. 왜? 고유수면만큼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이동 가능한 거리가 몇 킬로미터라서 30km 정도밖에 안 돼서 지표면에 도달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지표면에서 관측될 수 있는 이유를, 자, 지표면에서 관측될 수 있는 이유, 이유 1. 누구 입장에서? 지표면 관찰자 입장에서. 다시 무슨 관찰자 입장에서? 지표면 관찰자 입장에서. 무슨 팽창 효과 때문에? 시간 팽창 효과에 의해서. 다시 졸라 빠르니까. 다시 무슨 빠르니까? 졸라 빠르니까 시간 팽창 효과에 의해서 고유 수명은 이 새끼 시간, 이걸 우주선으로 보세요. 다시 뭘로 보세요? 우주선으로 보면 우주선의 시간 10의 마이너스 4승초지만 내가 관측했는데 이 새끼는 어떻게 됐어? 더 오랫동안 살아남았어. 10의 마이너스 4승초보다 더 어떻게 살아남았어? 더 오래 살아남았어. 고유 시간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어. 그래서 지표면 관찰자 입장은 시간 팽창 효과에 의해서, 시간 팽창에 의해, 효과에 의해 수명이 어떻게 됐다고 보는 거야? 늘어났다는 거야. 알겠어요? 수명이 길어졌구나. 수명이 길어져서. 두 번째, EU2. EU2는 뮤온의 입장에서, 다시 무슨 입장에서? 뮤온의 입장에서 혹은 뮤온과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관찰자를 가정해서, 뮤온과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관찰자 입장에서, 뮤온과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관찰자 입장에서, 너무 많이 길어서 그냥 뮤온의 입장에서라고 쓸게. 뭐라고 해야 돼? 대기권이 무슨 수축이 일어나는 거야? 길이 수축. 대기권이 무슨 수축? 길이 수축. 얘가 1000km로 보여? 10km로 보여? 10km로 보여. 알겠나요? 그러니까 도착할 수 있는 거야. 대기권이 무슨 수축? 길이 수축. 되게 간단한 단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틀리는 사람은 진짜 양아치. 알겠어요? 대기권이 무슨 수축 때문에? 길이 수축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29번을 풀어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정지 상태의 미온이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T0인데 이 T0를 누가 측정하냐 이거지. 우주선 안의 시간, 즉 미온의 안의 시간 T0고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T0보다 더 어떻게 살아남았다? 더 오래 살아남았다 라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게 이 문제 푸는 키포인트야. 관찰자가 측정을 할 때 A가 생성됨부터 붕괴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다시 한번 관찰자가 측정할 때는 T0초 동안 살아있어? 아니면 더 오래 살아있다고? 빠르면 더 오래 살아있다고 관측된다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T0는 고유수명이기 때문에 고유수명보다 관찰자는 더 어떻게 된다고? 더 오래 살아남아 있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제발 그 판단이 확신이 될 때까지 생각의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T보다 어떻다? 길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땡.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붕괴되는 미온은 빠를수록 무슨 수축도 많이 일어나고 기대 수축도 많이 일어나고 시간 팽창 효과도 크기 때문에 도착하는 거야. 그래서 도착 가능한 건 누구야? B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맞아요. 관찰자가 측정을 할 때 H는 이렇게 물어봤어. 거속시 써야 되지. 다시 뭘 써야 돼? 거속시. 그러면 거속시 0.99시 있으니까 0.99시 동안에 0.99시는 있는데 시간이 다시 한번 얘기해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은 T0가 아니라고 했잖아. T0보다 더 타고 있어.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T0가 아니라 그냥 T라고 하셔야죠. 더 큰 시간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T라고 하셔야 됩니다. T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은 T라고 측정해서 더 긴 시간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얘도 틀렸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니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판단하고 생각이 확신이 들 때까지 생각의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야. 생각이 오래 걸려. 이런 것들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고? 잘 푼단 말이야. 쉽게 풀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길이 수축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시 뭐까지 얘기했는데? 길이 수축까지 얘기했어. 그러면 시간 팽창하고 길이 수축까지 얘기했는데 자, 그 다음 내용은 그냥 뭐 읽고 지나갈게. 무슨 팽창에 대한 효과가 나와 있어? 질량 팽창. 자, 시간 팽창 효과는 똑같아. 다시 팽창이란 말이 들어갔죠. 시간 팽창 효과는 똑같아. 그러면 얘가 우주선 안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갔는데 조금 흘러갔는데 나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갔어? 많이 흘러간 걸로 측정이 된다 그랬을 때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자, 우주선의 질량. 다시 무슨 질량? 우주선의 질량이라고 하자. 그냥 우주선 자체의 질량. 우주선 자체의 질량이 얘가 몇 킬로그램이라고 할까? 1톤. 다시 몇 톤? 1톤. 소형 우주선이야. 그럼 얘도 몇 톤이어야 돼? 1톤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야. 자기 자신 이렇게 하자. 이게 더 낫겠다. 1톤은 너무 그렇고 우주선을 그냥 정지 상태에서 있는 우주선을 봤어. A라는 친구가 보았어. 지구의 정지에 있어. A라는 친구가 보았어. 그 안에 뭘 놔뒀어? 1kg 질량을 추를 하나 집어넣고 정지 상태의 질량을 바라보니까 몇 킬로그램 측정돼? 몇 킬로그램 측정돼? 1kg 측정돼. B가 보았을 때도 몇 킬로그램 측정돼? 1kg 측정돼. 자, 근데 이 우주선이 그 상태 1kg하고 B를 태운 상태에서 졸라 빠르게 빛의 속력에 가깝게 날아가고 있었어. 당연히 무슨 수축돼서 보이는 건 맞겠지만 길이 수축돼서 보일 거야. 누가 보았을 때 기준으로? A가 보았을 때 기준으로 기수축돼서 보이겠지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1kg 질량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야? 1kg 질량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야. 그럼 B가 보았을 때 이 1kg 녀석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안 움직이면 다 1kg이야. 그게 고유 질량이야. 알겠나요? 자, 고유 질량이야. 그러면 누가 보았을 때는? A가 보았을 때는 움직이지. 그쵸? 근데 얘가 몇 킬로그램으로 보여? 100kg으로 측정이 돼. 빨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질량이 커지게 되는데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커져 보이는 거지 정지 상태의 물체의 질량이 커져 보이는 건 아니야. 누가 보았을 때 정지야? B가 보았을 때 정지니까 B가 보았을 때 몇 킬로그램 느껴져? 1kg 그대로 느껴져. 식도 시간 팽창식이랑 똑같이 시간 팽창 T는 T0의 로런츠 인자라고 했습니다. 질량 팽창식도 똑같아. M은 M0의 뭐가 돼요? 로런츠 인자로 똑같습니다. 응? 증명은 필요 없어. 그럼 졸라게 빨라지면
빛의 속력에 근접해서 날아가다 보면 너무너무너무 빨라지다 보면 질량이 너무너무너무 크지. 그러면 웬만한 힘을 가했을 때 질량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가속도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질량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F는 ma라서 질량값이 뭐에 가까워지면?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그러면 일정한 힘을 주었을 때 가속도는 어떻게 해야 돼? 0에 가까워지지. 웬만한 힘으로는 가속시키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뜻이야. 알겠나요? 웬만한 힘을 줘서는 자 지구를 내가 이렇게 힘 줬다고 막 가속도가 막 바뀔 정도냐? 웬만한 힘으로는 지구의 가속도를 바꿀 수가 없듯이 속력이 너무 빨라지면 질량이 무한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가속시키기가 그만큼 어떻게 된다고? 더 어려워진다. 질량이 크면 가속시키기가 어렵다. 웬만한 힘으로는 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질량은 두 개예요. 그래서 정지 질량하고 팽창된 질량을 상대론적 질량이라고도 해. 다시 팽창된 질량을 뭐라고도 해? 상대론적 질량이라는 표현도 쓰니까 팽창돼서 보이는 질량,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 에너지 동등성. 다시 뭐? 질량 에너지 동등성. 뭔 소리야? 질량하고 에너지는 어떻다? 질량이 곧 에너지다라는 뜻이야. 동등하다는 건 같다는 뜻이야. 질량은 곧 뭐라고? 에너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대단한 거지. 질량이 곧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기를 이용할 수 있어. 무슨 발전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할 수 있었어. 빼앗긴 일본한테 나라를 되찾았던 건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이걸 떨어뜨렸기 때문이지. 무슨 폭탄을? 원자폭탄을. 원자폭탄 그냥 만들었어? 이 식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이 식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어마어마한 식이죠. 질량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식이다. 그럼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려면 해가지고 그걸 연구한 게 맨하튼 프로젝트였지. 그래서 오펜하이머란 영화도 나오고. 대단한 식이죠. 질량을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는 식이야. 자, 어쨌든 요 식에서 핵분열 시 질량이 감소하는 걸 관찰을 했단 말이야. 과학자들은. 다시 핵분열 시 질량이 뭐 하는 거야? 작아진다는 걸 관찰을 했어. 그러면은 핵분열을 많이 시키면 질량 감소량이 커지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겠네. 그러면서 뭘 만들기 시작해? 폭탄을 만들어 보기 시작해. 그게 맨하튼 프로젝트에서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어쨌든 질량을 에너지입니다. 이거 뭐 옛날에 시일 같은 경우는 직접 계산하시오 나왔어. 질량 1kg을 뭘로 환산하시오? 에너지 줄 단위로 환산하시오. 질량 몇 킬로그램을? 1kg을 줄 단위로 환산해 보래. 그러면 줄이라는 건 어떤 단위야? 줄이라는 건 1에너지 단위지. 다시 무슨 단위야? 1에너지 단위지. F 곱하기 뭐였어? S였지. F 코사인 세타 S지만 어쨌든 단위는 뉴턴에다 뭘 곱하는 거야? 미터야. 이거 세카 아니야. 이동거리 변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너무 길어서 뉴턴은 또 뭐이기도 해? F는 MA에 의해서 킬로그램 뭐이기도 해?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곱하기 미터니까 이 단위는 뭐랑 똑같아?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랑 똑같게 되고 결국 무슨 단위야 이 단위가? 무슨 단위야? 줄 단위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모든 내용이 기억을 해야지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줄 단위가 이제 형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무슨 단위라고? 줄 단위랑 어떻다는 걸 지금 얘기해 준 거야? 같다는 걸 얘기해 줬지. 여기도 똑같아. 단위 봐봐. 얘가 무슨 단위로 존재하면? 킬로그램 단위로 존재하잖아. 뭐 1kg이야. 뭘로 바꾸라고 했어? 선생님이? 줄 단위로 바꾸라고 했어. 되게 쉬워요. 광속도는 몇 곱하기 몇이야? 3 곱하기 10의 몇 제곱? 8제곱 미터 퍼 세크라고 해서 8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에 다시 C의 제곱이니까 제곱이지. 그러면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1은 1kg에 1만 남고 3은 그대로 남는 게 아니라 제곱했으니까 몇이 돼?
9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 돼? 16제곱 되겠지. 단위 그대로 뒤로 빠지면 킬로그램 뒤로 빠졌을 것이고 미터 제곱, 퍼세크 제곱이 뒤로 빠지겠죠. 맞아요? 그럼 이 단위가 뭐라고? 무슨 단위라고? 줄 단위라고. 9 곱하기 10의 16제곱 줄이야. 그럼 9 곱하기 10의 16제곱이면 10의 8제곱이 몇이기 때문에 1억이야. 1억에 1억 빼는 뭐니? 경이야. 그래서 구경줄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다시 무슨 줄? 구경. 억 다음에 뭐야? 조 다음에 그 다음 뭐야? 경단위. 경단위야 이게. 알겠어요? 구경줄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 없어지면 1kg이 소실되면 그러면 구경줄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구경줄. 와,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정지에너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지에너지라는 건 정지 질량을 뭘로 환산한 값? 에너지로 환산한 값이야. 정지했을 때의 질량을 뭘로 환산한 값이야? 에너지로 환산한 값이야. 알겠나요? 상대론적 질량을 에너지로 환산하는 명칭은 없나요? 거기 명칭이 없어. 알겠나요? 상대론적 질량을 에너지로 환산한 값은 없어. 명칭이.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한 물체의 정지 질량이 커? 아니면 얘가 움직여서 빛이 속력 근접을 해서 날아갈 때 0.8cm로 날아갈 때의 질량이 커? 같은 A인데 내가 보았을 때 정지했을 때가 커? 움직였을 때가 크다고 그랬어? 움직였을 때가 크지? 그럼 둘 다 E는 MC 제곱이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어야 돼? 아니면 빛의 속력 근접해서 날아가는 게 더 에너지가 크게 나타나? 빛의 속력 근접해서 날아가는 게 더 크지? 그러면 정지 질량을 에너지로 환산한 값은 항상 어떤 값을 가져야 돼? 작은 값을 가져야 돼. 말뜻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지 질량이 날아가는 물체의 질량보다 어떻다고? 더 작다고. 그럼 에너지로 환산해도 E는 MC제곱의 에너지로 환산해도 정지 질량이 에너지로 환산한 정지 에너지는 상대론적 에너지보다 어떻게 돼? 더 무조건 작게 돼 있단 말이야. 이해를 하시고 느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했어. 되게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질량 팽창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날아가는 물체의 질량은 어떻게 해서 보인다? 정지형과 차체가 보면 정지 상태보다 더 커지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정지 상태의 질량은 내가 보는 그대로의 질량이지만 날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더 질량이 어떻게 돼서 보인다고? 커져 보인단 말이야. 빛이 속에 근접해서 가면 어떻게 된다고? 질량이 너무너무너무 어떻게 돼서 보인다고? 크게 측정이 돼서 질량이 무슨 값에 가까워지기도 해? 무한대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럼 무한대에 가까운 질량을 가속시키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자,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질량을 곧 뭘로 환산할 수 있다고?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는 식이 있다고. E는 MC 스퀘어, MC 제곱이라는 식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질량을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환산을 했을 때 정지 상태의 질량은 에너지로 환산을 해서 나타냈지만 그걸 정지 에너지라고 해. 날아가는 물체의 질량을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는 명칭은 없다고 했어. 어쨌든 움직이면 질량이 커지니까 에너지도 어떻게 된다고 느껴지셔야 돼요? 커진다고 느껴지시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수식을 외우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별로. 뭐 수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 E는 MC제곱? 뭐 그런 거 정도만 나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 대망의 동시성의 상대성. 다시 뭐? 동시성의 상대성.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시험 문제는 대부분 어디서 나와? 대부분.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상대성 이론의 대부분은 질량 팽창 길이 수축이 한 파트. 알겠어요? 둘이 묶어서 한 파트. 또 하나는 뭐야? 동시성의 상대성. 옛날에는 문제 나오는 비율이 3대 1이었어. 질량 팽창 길이 수축이 3문제면 얘가 몇 문제 나왔어? 한 문제 나왔는데 이제는 몇 대 몇이야? 2대 2나 3대 3 똑같은 비율로 나와요. 혹은 동시성의 상대성이 더 많이 나올 거야. 신일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앞에 건 쉬워. 지금까지 배웠던 거냐 잘만 판단하고 연습 많이 하면 쉬운데 동시성의 상대성은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수업 중에서도. 선생님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해주세요. 알겠나요? 동시성의 상대성이야. 못 알아들으면 선생님 빨리빨리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가 입버릇처럼 나오셔야 돼요. 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면 꺼줄 거야. 이거 지금 잠깐만 쓰고 끌 거야. 자,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단어 뜻이 뭘까? 한 관찰자에게 동시인 현상이 한 관찰자에게
다른 관찰자에게는 동시일 수도 있고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서술형으로 이걸 물어보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경신고등학교에서도 한 2번 정도 나왔고, 신일고등학교에서도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을 두고 이걸 쓰거나, 이걸 보고 이걸 쓰는 거나, 서술형 되게 많이 나왔던 내용이거든? 너무 웃겨. 동시성의 상대성을 서술하세요. 그랬더니만, A라는 친구가 있어. 안모모 하는 친구가 있다. 안시 정도까지 얘기해야지. 아직도 기억나. 답을 뭐라고 썼냐면, 동시는 동시가 아니다. 이게 동시는 동시가 아니다라는 해석이니? 아, 웃겨가지고 내가 진짜. 어쨌든, 문제를 틀렸는데, 어쨌든, 동시는 동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어떤 관찰자에게 동시인 현상이 있어, 동시인 현상이 어떤 다른 한 관찰자에게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걸 경우에 따라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듣고 이해되면 끄덕끄덕, 안 되면 도리도리라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다시 해주고 다시 해줘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